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 주기율표와 그와 관련된 과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원소라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추상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종류만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총 몇 종류나 있을까요? 118종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뭐 110여 가지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118종류 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물질들은 다 원소, 이 118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보다 당연히 뭐가 더 많겠어요? 물질의 종류가 더 많다. 물질의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부셔가지고 원소로다가 종류별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한 118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원소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몇 개라고요? 이게 총 몇 종류라고요? 118종류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나열을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5개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개씩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요, 얘네들의 이제 성질에 맞춰가지고 뭔가 숫자를 셀수록 뭔가 반복되는 성질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뭔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결국에는 현대적인 원소 주기율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최종 결론 이전에 있는 과학자들 좀 몇 분들 먼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결국에 누구부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라브아지에부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브아지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물도 분해해가지고 뭐 수소하고 산소도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질량 보존 법칙 거기서도 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라브아지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알려져 있던 33종류의 원소를 갖다가 한 4분류로 좀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베라이너. 요 사람은요, 새쌍원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는데요. 새쌍원소설. 뭔가 이 사람은 원소 3개의 비슷한 성질을 갖는 3개의 원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의 관계를 좀 알아냈어요. 그래서 3개씩 묶는 그런 분류 작업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뭐 D, E, F 요거는 뭐 임의 원소예요. 그래가지고 뭐 A하고 C의 질량의 합을 반띵하면은 뭐 B가 된다. D하고 F하고 질량을 더해서 반띵하면 E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네들의 성질이 비슷한데 질량에 있어서 뭐 그런 관계를 성립을 한다. 해가지고 뭐 3개씩 이렇게 좀 묶어서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사람은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옥타브설이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옥타브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뭔가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8개. 8개하고 이제 옥타 뭐 이런 말이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8개씩 8개마다 뭔가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이유는 뭐 크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라고 불러요. 이름이 5글자예요. 그쵸? 요 사람이요,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한 사람이에요. 원자량 순으로 갖다가 나열을 해요. 원자량이라 하면 누구하고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한 질량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굉장히 작아서 측정하기 힘들겠지만 얘네 둘을 합한 질량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핵자죠. 그 핵자의 질량 순으로 나열을 쭉 해봤더니 뭔가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 해가지고 최초의 주기율표, 표 같은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모의 원소입니다. E, F, G.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뭐 H, I, J, K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쭈쭈쭈쭈쭈 중간에 여기는 뭔가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 같다 하면서 뭐 빈자리까지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하다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원자량이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빈칸을 뚫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여기 질량에 해당되는 원자가 새롭게 발견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다. 빈칸을 만들어 두고 예측까지 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사람입니다.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즐리. 이 사람은요, 어떤 걸 했느냐.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다. 현대적인 주기율표의 시초가 됐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수열립의 분탄질산 표로 외우는데 그것처럼 만든 이제 좀 시초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로 나열을 했냐면은 멘델레프와는 다르게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아니, 원자 번호 순이란 무엇인가요? 원자 번호 순, 요것은 양성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모즐리가 한 짓이 뭐냐면은요, 이 원자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X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성자가 몇 개인지, 수소엔 양성자가 몇 개인지, 헬륨엔 양성자가 몇 개인지 요딴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정의를 하고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르게 해석하면은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는 것은 양성자 수로 나열을 했다. 양성자 수대로 나열을 했다. 양성자가 1개면 1번, 양성자가 2개면 2번, 양성자가 3개면 3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쭈루루룩 나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죠. 수헬, 리배, 붕탄, 질산, 풀, 네, 남아 한번 써볼게요.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우리 20번까지는 친숙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그 원소 주기율표의 이제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좀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얘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이름하고 키워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